안녕하세요. 오늘은 에스테틱 인테리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에스테틱 인테리어 그냥 맡기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겠죠? 그러면 절대 안 돼요. 무조건 영상이나 사진 많이 캡처해 두셔서 참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특히나 에스테틱이나 뷰티샵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동선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. 에스테틱 인테리어 할 때 꼭 챙기셔야 할 10가지. 그리고 견적 상담하면서 상담하기 전에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. 예쁜 샵에 자주 보이는 그런 시공들이 기본적으로 깔리는 시공들이 아니에요. 그냥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보면은 안 달려 있거나 꼭 필요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. 간접 조명이라든지 하다못해 작은 스위치나 콘센트라든지 다 하나도 얘기 안 하면 안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시공이 다 끝나고 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다시 하려고 하면 비용도 만만치 않게 다시 들고요. 또 마감 퀄리티가 떨어지게 되는데요. 그런데 사실 미리 말만 하면 공정에 추가해서 해주는 부분들이라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꼭 챙겨야 하는 인테리어 시공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기록해 주시면 후회 없이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로는 누수와 수도 설비 확인입니다. 결로나 곰팡이들을 미리 확인하고 방수 처리와 또 단열재 처리를 미리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. 수도 설비나 누수나 결로, 곰팡이는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공사 비용도 많이 비싸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. 특히나 주변 호실에도 피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아주 중요한데요. 이거는 부동산 계약 전에 천정이나 아니면 벽면을 보고 또 타일이 들뜸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. 저도 인테리어가 다 되고 나서 갑자기 물이 새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잠깐 와서 확인해주고 출장비만 10만 원을 받아가더라고요. 에스테틱에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헤드스파나 샴푸 관리를 하는 곳이라면 수도 배관도 노출 없이 작업을 미리 할 수 있는지 또 최대한 저희 관리 공간에서 멀어지지 않게 오수관 배관을 작업을 해서 물이 잘 빠지게 하고 냄새가 나는 것과 역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에어컨 히터. 요즘은 프라이빗한 공간을 위해서 천장까지 다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 룸마다 에어컨을 다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벽면 천장 부분을 뚫어서 에어컨 큰 평형으로 한 번에 돌리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 비용이 저희가 25평에서 30평으로 기준을 했을 때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는 공간을 분리하는 것. 처음에 어떻게 인테리어를 시작해야 할지 룸을 몇 개를 만들지 확인을 하실 때 제일 고민이 많이 드실 건데 최소 가로 2000 그리고 세로 3000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이제 베드가 기본적인 사이즈가 1800에서 700 정도 되잖아요. 그래서 주변으로 장비가 잘 돌고 고객님도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가로 2000에서 세로 3000 정도는 최소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조금 넓게 빼면 가로 3000, 세로 3000 정도로 하시고 위에 두는 옷장이라든지 수납장 그리고 장비가 어떻게 얼마나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지 확인을 좀 하는 게 좋고 또 제가 운영하는 샵 컨셉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. 피부 관리만 하는 경우에는 베드하고 내가 앉을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작게 만들어도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미용 베드 하나, 헤드스파 베드 하나, 그리고 머리를 말리고 하는 그런 경대 의자, 미용 의자까지 하나 해서 이렇게 길게 뺐기 때문에 내가 하는 샵 컨셉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번째로는 통신단자암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통신단자암이 이제 인터넷 선을 나오게 하는 그런 곳인데 구축을 가니까 창문에서 들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창문을 뚫어야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그 선을 인터넷 카운터 주변으로 또 빼야 되기 때문에 미리 천장을 뚫어서 천장을 통해서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창문도 중요하더라고요. 2층을 모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장 경우에는 히터가 다 각 방에 있기도 하고 바닥에 열선이 깔려 있기도 하지만 다 통창이라서 바람이 좀 들어오기도 하고 한겨울에는 많이 추워요. 안막
블라인드로만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의 방이더라도 통창이 양쪽으로 있는 부분하고 한 면만 있는 부분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. 그거에 반해서 동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창이 있는 부분을 벽면을 다 막아놓고 히터를 2대만 트는데도 굉장히 훈훈하고 한겨울에도 좀 덥더라고요. 지금 공사를 만약 시작하신다면 환기적인 부분이나 난방적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창문을 어느 정도만 막고 어느 정도는 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5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동래점을 오픈하면서 구축 상가로 가면서 제일 당황스러웠던 일인데요. 수직 수평이 안 맞았어요. 살짝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. 처음에 인테리어 하기 전에는 제가 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,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문이 마감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유리문을 현관에 할 때 맞추는 게 조금 힘들었었고, 지금 바닥재를 다 깔고 나서 보면 좀 위에서 아래로 보는 기분이 있어서 저희는 바닥재 방향을 조금 이렇게 기울기가 좀 시각적으로 좀 달라 보일 수 있도록 깔았거든요.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고, 벽면 같은 경우도 구축은 다시 벽을 한번 마감하듯이 목공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목공 작업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적인 부분이나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어요. 내가 오픈하고 싶은 날짜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일 제가 많이 신경을 쓰는 거는 6번째 콘센트인데요. 저희는 베드를 사용하고 베드에 열선이 있고 또 베드 전동 장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저는 베드 아래쪽에는 무조건 4구 정도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를 하는 편입니다. 또 우리가 베드에 앉아서 주변에 온장고나 소독기에 손이 자꾸 가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온장고나 소독기가 들어가는 수납장 안쪽으로도 콘센트를 설치를 하고, 또 웬만하면 벽면마다 콘센트를 설치를 해서 청소기를 돌릴 때라든지 아니면 장비를 사용할 때라든지 추가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서 콘센트는 그렇게 많이 설치를 해주시는 게 좋더라고요. 7번째로는 조명과 스위치를 회로를 분리시켜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. 또 입구에는 일괄 소등 자동실을 하나 만들어 두세요. 매입등을 아주 밝은 백색 등으로 해놓고 간접 조명을 약간 주황색 빛이 나는 등을 해놔서 매입등 같은 경우는 아주 밝게 해서 청소를 할 때나 아니면 사진 촬영할 때 사용을 하고, 간접 조명은 이제 고객님이 누우시면 천장을 보시면서 조명이 눈에 오기 때문에 조도를 낮춰서 편안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. 일괄 소등 장치는 이제 나갈 때 한 번에 다 일일이 저희가 이제 소등해야 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안전하게 다 끄고 갈 수 있도록 하니까 좋더라고요.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조명의 위치예요. 우리가 전후 사진 촬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조명의 위치가 조금만 다르게 있어도 이 사진 촬영할 때 얼굴이나 피부에 그림자가 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는 인테리어 해주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잘해서 각도를 잘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또 얼굴 정면으로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. 고객님이 아무래도 눈이 너무 부실 수가 있으니까. 또 8번째, 온수기 그리고 가스 배관 확인해서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저희는 온수기를 사용을 하는데 50리터 기준으로 20만 원 정도면 사서 설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, 가스 설비는 이번에 견적이 한 100만 원 정도 나왔었거든요. 온수기는 저렴하지만 따뜻한 물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하기도 해요. 너무 좀 오래되면 온수기 갑자기 터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또 이게 저번에는 안 꺼놓고 퇴근을 했더니 이틀 정도 쉬고 왔을 때 전기세를 폭탄 맞은 적이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면 가스를 하는 게 맞는데 초반에 설비를 잘 결정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9번째로는 세탁실인데요. 저는 처음부터 룸을 많이 빼고 싶어서 세탁실이나 스텝실을 좀 최소화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. 제가 다 일일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제 잠을 잘 못 자는 날이 있을 정도로 빨래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또 챙겨서 가야 되고 집에 있는 빨래 또 돌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웬만하면 세탁실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10번째로는 카운터, 옷장, 그리고 룸에 있는 수납장의 구성인데요. 안에 들어가야 하는 온장고, 그리고 뭐 냉장고, 또 소독기, 아니면 위로 올려서 쓰는 뭐 장비들이 있으면 충전 장비를 또 꽂아야 되고 하니까 아까 뭐 콘센트를 얘기했을 때랑 비슷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온장고 사이즈, 냉장고 사이즈, 뭐 소독기 사이즈, 장비 사이즈를 미리미리 재서 보내드리고,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저는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해주시면은 다 미리 해주시고, 또 카운터 위로는 뭐 CCTV
CCTV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조명이 들어가는 간판이 하나 더 들어올 거라든지 아니면 컴퓨터 또 음향 장비가 있잖아요. 음향 장비는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. 이런 거를 미리 구매하실 거를 사이트 들어가셔서 사이즈를 보내주시면 알아서 맞춰가지고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현관문하고 타일인데요. 저희는 지금 동래점은 철문이었어요. 그래서 유리문으로 하나 더 설치를 했고 철문은 열어두고 그걸 하면서 상담실 벽면을 유리로 조금 했는데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100만 원 정도 더 들었었어요. 현관 같은 경우는 타일이 비가 오거나 물을 좀 밟고 오시는 고객님들 때문에 얼룩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밝은 것보다는 살짝 무광으로 해서 닦기 편한 걸로 하고 또 타일을 미리 하기 전에 살짝 각도를 기울여서 혹시 모를 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부로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이제 제가 인테리어 3번 하면서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연습이 된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. 지금 영상을 보시고 내가 머릿속으로 매장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건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신 다음에 꼼꼼히 정리를 하셔서 상담을 하시거나 견적을 내실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전문가분께 이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해주시면 또 부분 공사를 해서 비용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꼼꼼히 잘 챙겨서 견적 내실 때 상담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. 인테리어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되기도 하고 공사가 시작이 되면 많이 늦는 경우가 많아요. 내가 스스로 결정을 잘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시공들을 인테리어가 막상 시작되면 공정이 이미 들어가서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드는 경우가 생깁니다.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꼭 요청을 해서 성공적인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바라고요. 꼭 이 영상이 인테리어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어서 완벽한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